자, 시작합니까? 오케이, 갑니다. 자, 김재동은 마이크 하나면 충분하죠? 선생님은 투표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죠? 자, 오늘 시작합니다. 조선의 정치. 조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시험 문제 조선과 관련해서 몇 문제가 나오지? 우리 수능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 수능 치는 거니까 수능 시험 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교수가 4명 들어간다, 얘들아. 교수가 4명, 5명 들어가는구나. 교수가 5명 들어가는데 한 명은 고고학 교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4명이 역사 교수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반드시, 자, 우리 총 20문제지? 네. 20문제인데 역사 교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고대사, 중세사, 근세, 근현대 교수가 한 명씩 들어가요. 오케이? 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되겠니? 정확하게 문제의 문항수를 배분한다. 그래서 문항수가 배분돼서 요즘에 2문제 나와요. 자, 18문제 서로 나눠봐.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어서 4, 4, 4, 4 하면 2문제 남지? 네. 2문제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이걸 기본으로 가는데 고대사는 삼국시대지? 삼국시대. 그러면 고구려백제 신라, 통일신라, 아래.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 두 문제 더 내는 거고, 중세는 고려시대 4문제가 분명히 무조건 나오는 거고, 고려시대. 근세는 조선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네.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4문제 낸다고 치자. 4문제 낼 때 어떻게 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는 아무래도 그 임진왜란 이후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조선 후기는 경제 쪽에서 많이 나오고 조선 전기는 정치 쪽에서 나온다 얘들아. 오케이? 항상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문제를 나눠서 내니까 내가 어느 파트를 어떻게 요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이런 것을 신경 쓰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조선 정치 나오는 부분은 정치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야. 뭐냐면 태조 이성계부터 쭉 이어오는데, 가볼까? 태조 이성계부터 어디까지? 성종까지의 정치 부분이야. 자, 오케이? 지금 잘 되고 있니? 네. 오케이. 자, 가자. 자, 조선을 누가 만들었냐면 태조가 만들었는데, 사실 태조, 얘가 이름이 뭐니? 이성계. 이성계지. 이성계는 고려 사람이고 태조는 조선 사람이다. 그렇지? 같은 놈인데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성계 얘는 그냥 군인이야, 군인. 군인이기 때문에 싸움은 정말 잘하는데 정치적인 역량은, 정치는 고도의 두뇌 과정이거든. 이런 능력은 없어. 오케이? 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를 못 세우는 거지. 나라는 누가 세워? 정말 해박하고 지식하고 똑똑한 정치인이 세운 건데, 걔는 누구냐면 정도전이라는 애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 구상은 전부 다 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왕을 하면 되지. 왜 이성계한테 왕을 하라고 했을까? 응? 돈이 없었어. 돈이 없다고? 돈은 이성계가 많이 있었지. 하지만 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돈 많은, 이성계보다 돈 많은 애도 있었거든. 왜 이성계 보고 왕을 하라고 했을까?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왕한다고 하면 힘센 애가 날 죽일까봐? 그건 아닌 것 같아. 김정은이가 내가 맞짱 뜨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힘으로 정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정치는 뭐로 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정치는 뭘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민심. 백. 그렇지. 정치는 인기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일단 기본 정치하려면 똑똑해야 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 뭐 해야 돼? 뽑혀야 되잖아. 그래서 가끔씩은 정말 능력이 되게 없는, 인지도만 있는 사람도 정치하지 않니? 옛날에 가수도 연예인도 정치했던 거 알아? 누구요? 옛날에 이순재? 맞아. 이순재도 저 국회의원이었었어. 국회의원이었고, 유인촌도 국회의원에다가 문안부 장관까지 했었고,
그런 거야. 인지도로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지. 그런데 옛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누구는 알아? 이성계는 알아. 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의아도 문제가 아니라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막아낸 사람이 이성계라서 아이고 이성계 장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디야 라고 하면서 이성계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올랐던 것이지. 오케이? 자, 너희들이 나랑 같이 수업을 안 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시대를 앞서 가보자.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너희들의 눈빛을 보니까 한번 가야 되겠어. 자, 뭐냐면 이제는 결국에는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망해가는 고려를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지. 그런데 공민왕이 알다시피 그 노국공주의 죽음에 의해서 더 이상 정치의 뜻을 버리고 그냥 어차어차해서 죽게 되었지. 그래서 공민왕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죽은 가운데 자 누가 그래 좀 더 할게. 공민왕이 누구를 개혁했냐면 바로 이전 시대에 원에 의해서 세력을 잡은 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웠지.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맞아. 신진사대부라고 해. 이 신진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은 거야. 죽었는데 세상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치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정치의 특성이 뭐냐면 바꿔봐야 그놈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야? 투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바꿔봐야 사실 우리 삶은 변화가 없어. 되게 유명한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노동운동 하다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지도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사람들한테 늘 정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명 당에서 얘를 스카우트했어. 그래서 막 새누리당 이런 데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제? 노동운동 하던 얘가 이제는 본인은 어떻게 돼 이제? 되게 유명한 늘 언제부터나 있어왔던 근엄한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지. 상류층의 사람. 내가 지금 너무 생략하고 가나? 어쨌든 권문세족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새로이 떠오르는 신진사대부인데 권문세족의 자리를 지들이 차지하니까 얘네가 권문세족화된 현상이 벌어진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얘네보다 나이가 어린 새로운 신진사대부는 아직 어리니까 너희들은 권문세족화된 사람들이다. 개혁의 대상은 얘네뿐만 아니라 얘들도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더 프레시한 신진사대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그래? 야 어떻게 그래도 나를 권문세족이라고 얘기하면 쓰니? 나는 권문세족을 개혁하면서 큰 사람인데 니들이 볼 때 내가 좀 부와 명예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권문세족이라고 얘기하면 나 되게 섭섭한 거야. 나는 아니야. 난 좀 달라. 아니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걸림돌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 좀 문제는 있지.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도 인식하고 있고 천천히 개혁해 나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냐. 조금씩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얘네들은 개혁의 성향에서 매우 온건한 입장을 이제 취하는 사람이었고 얘네는 안 돼! 다 뜯어고쳐야 돼! 이거 안 되겠는데? 바꿔봐야 이 새끼가 이 새끼 되고 나라를 확 바꿔버릴까? 라고 하는 매우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강경한 입장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얘네들이 권문세족을 개혁하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과 시대를 같이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자 역사는 항상 종합적으로 가야지. 원나라가 있었는데 원이 멸망하고 명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져. 바로 이때 요 위에서 깔짝깔짝 원나라를 무너뜨렸던 홍건적, 명나라를 세웠던 주된 그 애들이 홍건적이 깔짝깔짝 넘어왔거든. 넘어오니까 얘네들을 막으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된 애가 있었어. 얘가 누구니? 이 명나라 위에 있는 애들을 막으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된 애가 최영이야.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인데 얘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과 얘네가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시기적으로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네. 얘는 군사적으로 권력을 잡으네. 연배도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면서 얘네들은 짝짝꿍 친구가 되었어. 자, 그런데 이때 최영은 끝났고 최영은 이제 국가의 대신이 되었고 이제 일본이 막 외구가 쳐들어와. 이때 막은 것은 최영이 아니야. 최영은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때는 누가 막어? 최영의 부하인 이성계 보고 야 성계야 네가 잘 싸우니까 네가 막아라 해서 이성계가 나가서 싸워서 얘가 영웅이 된 거야. 이성계는 최영보다 한 세대 어린 젊은 사람이지. 얘는 여기다 쓰면 안 되나? 얘는 누구 편이야? 안 지워지네? 얘는 최영 편이야. 최영과 함께하는 애야. 최영의 부하니까. 군인은 원래 명령에 복종하는 애들이니까 배신을 잘 안 해. 얘 편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도 뜯어고치자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보자. 이 온감파사대부의 대표주자 누구니?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애들이고 강경파사대부의 대표주자 누구니? 바로 이제 조선을 세우는 정도전인 거야. 얘가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안 되거든. 다 깨부셔야 되거든. 내가 나라를 세워서 내가 왕을 하면 장땡이지. 하지만 아무도 내가 전 국민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저 새끼를 다 물리쳤습니다. 내가 왕할 겁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니?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뭔데 왕을 죽여? 하면서 쌍뚜라이인지 알고 죽여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 난 누구에게 해야 돼?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걔가 누구인 거야? 최영이지. 하지만 최영은 내 편이 아니지. 최영은 이미 누구 편이니까? 이들과 한 몸이니까. 결국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최영의 부하인 이성계를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지. 뭐라고 꼬드기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란다. 나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 정말 네가 봐도 훌륭하지 않니? 지금의 고려는 썩었어. 이 나라는 정말 완벽한 나라일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해. 넌 이 나라의 부하가 되어줘. 라고 하면 얘가 최영을 버리겠어? 절대 안 버리지. 어떻게 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관상을 볼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늘이 내린 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꿈을 꿨는데 신이 하늘에 태양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위에다가 나무 3개를 빵빵빵 들고 내어줬어. 뭐야? 네가 네 몸이 있는데 나무를 그냥 뒤에다가 빵빵빵 만들어줬다니까? 이게 뭐야? 와. 임금 왕자야. 난 이런 꿈을 꿨어. 당신이야말로 진짜 왕이야. 당신이 만들 나라의 시스템을 난 이미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전하, 이 나라의 국왕이 되어주세요. 이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또 내가 왕?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붙어버렸네. 최영은 되게 저거 할 거야. 최영은 되게 부담될 거야. 왜? 최영이 높아? 이성계가 높아? 최영이 높지. 최영이 세? 이성계가 세? 이성계가 세. 왜? 최영은 늙었어요. 군인이 없어. 최영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제일 위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휘하는 사람이지 실제 군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이성계이거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성계거든. 그래서 이성계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얘도 국민적인 영웅이고 충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 했어? 고민한 거지. 뭐라고? 얘들아, 원에서 명으로 지금 교체되는 솔직히 중국이 지금 정신없는 타이밍인데 바로 이 타이밍에 어디 우리의 고구려 이후에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디 이 요동반도를 한번 공격해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해버리자. 형계야, 지금이 기회야. 너의 군사력이라면 충분히 네가 요동반도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가라! 라고 하니까 이성계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왜? 군인은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요동정보를 가지. 요동정보를 가는데 가는 이성계가 혹은 보낸 채영이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 왜? 중국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거든. 100% 져. 100% 지는데 이성계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 이성계가 죽으면. 이성계가 죽으면 영웅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게 돼버리고 나의 정치적 라이벌은 제거되고 권력은 나에게 오고 이 피라미드들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성계가 정말 하늘이 내린 파이터라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왜?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지? 한참 걸리지? 그동안 이 새끼를 죽여버리면 이성계는 그냥 군인일 뿐이지. 그래서 요동반도를 보냈는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아?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래서 가지 않고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회군해서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죽인 이유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 죽여버리고 얘네가 대통령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조선이 되는데 이성계가 고민했겠지. 야, 나 근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왕 해도 되는 거니? 라고 할 때 정도전이 뭐라 그래? 왕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은 누가 왕하는 거야? 왕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왕하는 거야. 당신은 하늘이 내렸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의 자식은 늘 왕하는 거야. 왜? 하늘이 내렸으니까. 하지만 하늘이 내린 이 사람이 늘 뭐해? 늘 똑똑한 건 아니야. 물론 당신은 똑똑해. 하지만 당신의 모든 자식이 모두 다 제일 똑똑한 건 아닐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하늘이 뭘 내렸어 얘한테? 통치하라는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통치를 할 유능한 인재를 뽑을 눈을 준 거야. 세상에서 어떠한 씨가 제일 유능한 씨 아니잖아. 유능한 씨는 어디서 다 계속 늘 시대마다 달라지잖아. 새로운 놈이 나오잖아. 그 새로운 놈을 뽑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야. 알겠니? 지금 이 시대에서 제일 똑똑한 놈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고 나는 뭐예요? 넘버원 신하. 정권을 가진 신하. 나를 뭐라고 하냐면 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상 중심 정치를 하지. 왕은 그냥 있을 뿐 정치는 누가 한다? 재상이 한다. 재상 정두전이 한다. 이게 바로 재상 중심 정치야. 그래서 정치를 해나가는데 태조에게는 자식 새끼가 8명이 있었어요. 본 부인에서 난 첫째 부인에게서 난 5명의 아들과 그리고 나중에 늙음아키 새끼를 낳은 3명의 아들이 있었지. 얘네들은 고려시대 사람이지. 고려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40대가 된 그냥 얘는 70대, 60대, 70대가 되고 80대 성인이고 막내 아들과 2살 만난 2살 어린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난 왕이 돼서 난 피덩이 새끼들 있지. 오케이? 엄마지만 이 자식하고 얘는 엄마 부모 자식 관계지만 나이 차이 거의 없다. 오히려 얘네들은 훨씬 오빠들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 할아버지니까 결국 죽어야 되는데 다음 왕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누가 고민하겠니? 당신 역시 브레인인 정두전이 고민하는 거야. 조선은 유교 중심 사회니까 기본이 뭐야? 장자계승이야. 장자계승이어서 장자계승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다음 왕이 대가리가 굵은 어른이 하는 것보다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 핏덩이가 정치를 하는 게 왕이 되는 게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오랫동안 유지시켜 나가는데 유리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전하 정말 미안하지만 장자의 개념은 중전이 낳은 아이가 장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유기적인 정치 원리에 의해서 장자는 이 중전 아니잖아. 고려시대 여자잖아. 중전이 낳은 이분이 왕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엄청 좋지. 왜? 자기 자식을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행복하다. 정도전은 정말 훌륭한 애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막 그런가? 젊은 여자가 옆에서 전하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런가? 얘가 왕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한테 세자를 물려주려고 딱 하니까 얘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5명이 개 난리를 치는데 5명은 아니고 사실은 4명이 난리를 치기 시작해. 한 명은 어디 있을까? 장남? 얘는 첫째이기 때문에 완전 고려 유학생이거든. 고려에서 자란 애거든. 그래서 아빠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반대를 해.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아빠는 신하예요. 신하가 어떻게 왕이 돼요? 라고 하면서 반대해. 근데 아빠가 계속 왕 되려고 하니까 아빠랑 못 지겠어요. 나도 고려의 신하인데 하고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장자가 없어. 4명이 되는데 얘는 좀 유약한 착한 애고 넷째, 5째가 아주 순악한 애들인데 특히 5째가 내가 지금 우리 아빠 왕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정몽주도 내 손으로 죽였는데 얘가 누구야? 얘가 이방원이거든. 이방원. 그래서 내가 정권 아빠 밑에서 내가 왕 한번 해보려고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이 짓도 한 건데 이 피덩이 새끼한테 내가 뺏겨?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봐요. 싹 죽이고 얘네들을 밀었던 누구도? 정도전도 죽여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죽일 때는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 명분은 뭐야? 왕이 정치를 하는 거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왕이 정치하지 신하새끼가 정치하느냐. 신하새끼가 이렇게 교활한 신하새끼가 왕을 능멸하고 지멋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정주는 나쁜 새끼다. 정주전을 상 나쁜 놈으로 만들고 왕을 지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명분은 어디 있어야 돼? 명분은 장자 계승이 원칙이니까 얘가 제일 장자잖아 지금 현재. 얘가 왕이 돼요. 얘가 정종이 되겠지. 얘는 애초부터 요약해가지고 동생들 니네들 너무 순악한 것 같아. 언니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장자라는 이름으로 장자가 아닌데 장자라는 이름이 되어서 지가 왕 됐는데 좀 뭔가 좀 안 어울리기도 안 어울리고 지금 사람 겁나 죽였던 내 동생 새끼들 정말 무조건 내가 왕을 안 내놓으면 저 새끼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또 내가 자식까지 낳아버리면 왕인 내 자식을 내면 내 자식이 왕이 될 거라 저 새끼들이 빨리 여기 보여줘. 저 자식들이 뭐야 내 자식도 죽여버릴까봐 자식도 안 낳았어요. 자식도 안 나와가지고 빨리 동생들한테 나 이거 안 할래. 나 왕 안 하고 싶어. 네가 왕해 라고 계속 물려주려고 해. 실질적으로 얘가 한 일은 없고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이들이 돼야 되는데 왕은 누가 하고 싶으니까 힘이 제일 센 얘가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얘가 왕위를 계승해. 왕자가 왕자를 죽인 사건. 우린 이것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 2차례에 거쳐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되네. 바로 아까 이방원 태종이 되는데 당연히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다? 재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거다. 정치는 왕이 하는 건데 왕이 모든 정치를 다 하면 머리 터지니까 뭐해? 6개의 관서로 나눴지. 6개 나눠가지고 자, 너 보고해. 너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지. 옛날에 걔네들 누구한테 보고했는데? 재상에게 보고했는데 이제 왕에게 직접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조선의 업무는 뒤에 배우겠지만 조선의 업무는 몇 개로 나눴어? 6조로 나눴지. 6개. 2호,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 6개의 업무를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한 거지. 정치가 재상중심 정치에서 6조 직계제로 바뀌는 거고 또 권력을 잡았는데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수 있었던 나중에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얘가 아주 가장 큰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병을 보유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나 같은 다른 새끼가 사병을 못 갖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병 협파를 하고 모든 병사는 국가만 가지고 있도록 사병을 협파하고 국가가 돈이 많아야 일을 하잖아. 그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지. 세금을 잘 걷으면 돼. 근데 세금을 걷으려고 해도 세금 걷는 게 어려웠어. 왜? 야 세금 내 하면 세금 내 100만 원 내. 어떡할 거야 너? 100만 원이 없어. 어떡할래? 네가 110만 원 있어. 어떡할래? 그럼 100만 원 내고 10만 원 가지고 살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
도망갔다가 세금 안 내는 거 딴 지역으로 도망가. 딴 지역으로 도망가서 여기 요 지역에도 세금 내라고 할 때가 오겠지? 세금 내라고 하면 도망가. 딴 데로 사. 또 여기 살다가 세금 내라고 하면 또 도망가. 이런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도망가는 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 얘네들에게 민증을 하나씩 씌워줬어. 그것을 호패라고 하는데 호패를 만든 제도, 호패법을 시행한 거지. 뭐 했어? 민증을 줬어. 이 민증에 뭐라고 써 있어? 고아읍 한국리에 사는 누구라고 써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호패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호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갑자기 와 살아. 너 뭐야? 호패 내놔봐. 그 호패 나오겠지. 호패에 뭐라고 써 있어? 고아읍 항공리 써 있겠지. 그럼 고아읍 항공리에 신고하는 거야. 고아읍 항공리에 누가 여기서 왔는데 얘 정식으로 이사 온 거냐고. 아니라고. 그 새끼 세금만 내가지고 도망친 새끼라고. 그럼 다시 고아읍 항공리로 보내는 거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거지. 호패법.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태종은 경제적인 안정까지 오게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 아들 누가? 세종이 태평성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정치는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치야. 그러니까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거잖아. 1당도 필요하고 2당도 필요하고 3당도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정치는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세종대왕은 성군이고 말을 잘 들어주니까 얘기하지. 뭐라고? 전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당신 아파트로 멸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왕이 독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대신들과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하는 기구는 어디일까? 의정부라는 곳이에요. 이 의정부에서 서로 논의한다라는 뜻의 의정부 서사하자 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되는데 세종대왕이 나쁜 새끼면 뭐라고 해? 뭘 논의를 해? 내가 똑똑한데 이 새끼야.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하면 여전히 육조직계제가 유지되겠지만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니까 그럼 나도 독단을 지어줄 수 있지. 내가 혹시 독단을 저지르면 니들이 호되게 꾸짖어줘야 돼. 우리 같이 서로 얘기하자. 라고 해서 권력을 신하에게 나누어 주지.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정치는 그대로 하지만 얘는 학문적인 왕이라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우리나라의 글자도 만들어내고 싶었고 우리나라의 시계도 만들어내고 싶었고 우리나라의 달력도 만들어내고 싶고 막 만들어내고 싶어서 얘가 뭐 했어? 국가의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어서 많은 다양한 것들, 다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지. 또 내가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혹시 윤리적으로 평가받는 경연 활동을 하게 되었지. 얘들아 잘 봐. 조금만 잘 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은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왜? 이거 세종대왕에 대한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잖아.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쪽에 더 있고. 세종대왕이 죽을 때 세종대왕이 4대 왕인데 조선이 나온 지 4명의 왕을 거치는데 조선은 아까 뭐라고 했어? 유교적인 원리로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장자 상속해야 되는데 장자 아니었어. 이것도 되게 피곤하게 됐잖아. 이건 뭐 부끄러워. 여기도 장자가 아니다. 이게 셋째거든. 뭐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까지도 단 한 번도 장자 상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장자 상속 정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들인 문종에게 왕을 주는데 문종은 정말 나를 똑 닮은 너무 이쁜 아들이거든. 나를 너무 똑 닮아서 추국이 얘가 만든 거 알아? 네. 추국이 세자인 문종이 만든 거야. 어린 문종이. 하지만 그때 당시 왕은 누구였으니까?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업적이 된 거지. 얘가 만든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왕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이 새끼가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찍 결혼도 시켰다. 그래서 새끼를 낳았어. 단종을. 그런데 단종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얘가 금방 죽을 것 같고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것도
좀 불안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만 난 게 아니라 나를 닮은 얘만 난 게 아니라 내 아빠를 닮은 할아버지 닮은 얘도 나왔어. 수양대군이라는 애도 나왔어. 얘는 할아버지 닮았어. 얘 무시무시하네. 사람 다 죽이는 애. 그래서 얘가 불안해. 불안하다고 해서 죽일 수 없잖아. 얘도 내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얘와 세종대왕이 자신과 함께 인생을 쭉 산 나의 정치적인 동료요. 나와 함께 연구했던 마이 프렌드 누구겠니? 이 지편전 학자들에게 김종서, 황보인, 신숙주 이런 지편전 학자들에게 유언을 남겨. 마이 프렌드. 내가 생각할 때 왕은 얘가 하겠지만 금방 죽고 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거야. 단종을 받거든. 금방 왕이 될 거야. 그때 얘가 함부로 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얘를 잘 보필해서 그때까지 잘 도와줘야 돼. 알겠니, 마이 프렌드?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아이고 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장자계승 원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죽었지. 죽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문종도 금방 죽어버렸어. 세종대왕이 예고한 대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 그러니까 김종서, 황보인이 뭐라고 했어? 단종을 왕으로 놓고 얘가 얘를 만나서 뭐라고 할까봐 얘를 격리시키면서 단종과 누가 지편전 학자 누구 이 김종서 등등이 단종을 놓고 전하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전하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전하 요거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정치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해나갔어. 얘 입장에서는 얘네가 뭐처럼 보이냐면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두고 지가 권력을 다 차지하려는 정도전 같은 새끼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건 아니야. 정신 누가 해야 돼? 왕이 하는 건데 저 새끼들이 왕을 능멸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김종서 애들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됐지. 그래 얘가 뭐야? 얘가 세조가 되어서 얘가 뭐라고 했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정치 누가 해서 문제인 거야? 정치 신하가 해서 문제잖아. 정치 누가 해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되는데 나쁜 새끼들아.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왕이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신하 새끼들하고 난 정치 안 할 거야. 6조 직계제로 가는 거지. 다시 6조 직계제로 가는데 지편전 학자들 이게 다 지편전 학자네. 지편전 좋은 거지. 왕립 연구기관이니까. 하지만 지편전 모든 학자들은 나를 싫어하겠지. 그래서 얘가 뭐 했어? 지편전은 폐지하지. 지편전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에 뭐는 필요하니까. 지편전 폐지하고 경연은 뭐라고 했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경연이야. 옳고 그름 얘기하는 순간 얘는 늘 그런 애야. 그래서 경연도 폐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얘 다음에 왕은 성종이 아니지? 아들 예종인데 형의 아들 죽여놓고 지 아들은 잘 되겠니? 얘도 죽어. 그 사촌인 얘로 권력을 잊게 하는 거지. 성종은 어떻게 할까? 성종은 국가의 기틀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정치의 중심이 계속 바뀌지. 아니야.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얘가 경국대전을 반포함에 따라서 정치는 뭘로?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하는 거다 해서 의정부 중심의 왕과 신하들의 합의기구로 정치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 나면 한 문제. 그래서 세종이 육조직계제를 했는지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했는지 이거로 나오게 된다.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뭐해? 요즘의 트렌드는 신하가 둘이 왕과 신하가 서로 대화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으면서 신하가 전하 호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호패를 사용하여 세금을 잘 걷도록 하여라. 이 왕은 누구일까? 이 왕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1번 사병 혁파. 오 맞네 얘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 근데 1, 2, 3, 4, 5번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섞어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을 찾는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는 추세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끊으면 돼.